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휴게소. 오후 2시에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시간. 주차장은 승용차와 화물차들로 빼곡했다.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 그곳에 여자 화장실 3번째 칸거울에는 오늘도 한 장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노란색 포스트잇, 누군가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오늘 참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이었던 48살 김현주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멈춰섰다. 손을 씻으려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남편과의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서류.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려왔다. 쪽지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힘드셨죠? 라는 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라는 인정. 조금만 더라는 응원. 누가 쓴 걸까? 왜 하필 오늘 이 말이 여기 있는 걸까? 현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쪽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이 순간을, 이 우연을 기록하고 싶었다. 화장실 밖으로 나오니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끌고 가는 여성이 보였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 등이 약간 굽은 모습,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활기가 있었다. 현주는 왠지 모를 끌림에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화장실 거울에 붙은 쪽지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청소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그녀가 빙그레 웃었다. 아, 그거요? 제가 쓴 거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현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청소부가 쓴 거라고? 왜? 무슨 이유로? 왜 그런 쪽지를 붙이세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봤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면대에 엎드려서 울거나 칸막이 안에서 흐느끼거나. 특히 여자 화장실이 그래요. 현주의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도 조금 전까지 칸막이 안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으니까.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남의 일이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자분이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돼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청소부 여성의 이름은 박순이었다.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 초등학교만 나온 학력.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인천과 부산에서 제 삶을 살고 있었다. 혼자 남은 그녀가 선택한 일이 휴게소 청소였다. 말을 걸고 싶어도 청소부가 먼저 말 거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쪽지였어요. 익명으로, 조용히 위로를 전하는 방법. 순이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날의 메시지를 생각했다. 어제 본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어떤 말이 필요할지 고민했다. 문구는 항상 달랐다. 오늘 웃으셨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요. 때로는 계절에 맞춰 봄이 오고 있어요. 더위에 지치셨죠? 시원한 바람 불 거예요 같은 말도 적었다. 현주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코끝이 찡해졌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청소만 해도 힘들 텐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쓰는 게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힘들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돈은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로 누군가 조금이라도 위로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현주는 그날 휴게소를 나서면서 SNS에 그 쪽지 사진을 올렸다. 긴 설명은 달지 않았다.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오늘 나를 살렸다. 게시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공유가 이어졌고 댓글이 달렸다. 나도 거기서 그 쪽지 봤어요. 덕분에 힘냈습니다. 누가 쓴 건지 궁금했는데 해시태그 샵 휴게소 천사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게시물이 올라간 지 이틀 후 천안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쪽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온 이들도 있었고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데려온 이들도 있었다. 화장실이 일종의 명소가 된 것이다. 순이는 그 변화를 신기한 눈으로 지켜봤다. 자신이 쓴 쪽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다는 사실이. 그날 오후 한 방송국 PD가 휴게소를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여성 PD. 그녀는 순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고 마침내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순이를 발견했다. 박순이 님이시죠? 쪽지 쓰시는 분. 순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깔끔한 정장 차림, 명함을 내미는 손, 방송 시사교양국 최지은 PD라는 글씨가 보였다. 방송 취재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순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방송, 자신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간다고? 그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별로 보여줄 게 없어요. 최 PD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같은 분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잖아요. 나만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서 남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뉴스예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PD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에게 전해져서 누군가 또 작은 친절을 베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촬영은 일주일 후에 진행됐다. 카메라가 순이의 일상을 따라다녔다. 아침 6시에 출근하는 모습,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손길, 화장실 거울에 새 쪽지를 붙이는 장면, 그리고 휴게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 쪽지를 보고 미소 짓는 얼굴들, 사진을 찍는 이들, 잠시 멈춰서 그 문장을 곱씹는 사람들, 인터뷰도 있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순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는 담담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카메라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으로 담았다. 평생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이 쓴 글씨는 누구보다 부드러웠다. 방송은 저녁 9시 뉴스의 마지막 코너로 나갔다. 휴게소 천사라는 제목으로 5분간 소개됐다.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천안 휴게소 들를게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다음 날 순이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었다. 순이는 그 모든 전화를 받으며
멋쩍게 웃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른 휴게소에서도 비슷한 쪽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포 휴게소, 안성 휴게소, 죽산 휴게소. 각 휴게소의 청소 직원들이 순위를 따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마음. SNS에는 샵 휴게소 천사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겼다. 전국 각지의 휴게소 화장실 쪽지, 사진들이 올라왔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각자의 문체로, 각자의 방식으로 따뜻함이 전달되고 있었다. 순이는 그 광경을 신기해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혹시 이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관심이 식으면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새로운 쪽지를 준비했고 거울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유행이든 아니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순이는 오후 청소를 마치고 휴게소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 언제나처럼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쉼 없이 움직이는 차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깔끔한 캐주얼 옷차림, 손에는 카페 음료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순희 님 맞으시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 이후 가끔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맞는데요. 여성이 음료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 2달 전에 여기 왔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쪽지 받고요. 그 쪽지 때문에 살았어요. 순이의 손이 멈췄다. 살았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일까? 여성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민아였다. 서울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날은 특히 심한 날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무산됐고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들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운전만 했어요. 그러다 휴게소에 들렀고 화장실에 갔죠. 미나는 그날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칸에서 나와서 손을 씻으려고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봤죠. 오늘 참 힘드셨죠? 하지만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조금만 견뎌주세요. 그 문장이 저한테는 생명줄이었어요. 미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급여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했다. 그 쪽지가 없었다면 아마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순이는 미나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쪽지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작은 위로를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방송 보고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왔어요. 미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순이에게 건넸다. 순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고급 볼펜 세트가 들어 있었다. 미나가 말했다. 쪽지 쓰실 때 쓰세요. 그 볼펜으로 쓴 말들이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순이는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미나는 떠나기 전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 그 온기가 순이에게도 전해졌다. 제가 살아있는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나가 떠난 후 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볼펜 세트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날 저녁, 순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지는 해가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내일의 시작. 순이는 가방 속 볼펜 세트를 만지작거리며 다짐했다. 내일은 어떤 메시지를 쓸까? 누군가의 또 다른 내일을 응원하는 문장.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미나의 방문 이후 순이의 일상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휴게소 관리 사무소에서는 그녀를 모범 직원으로 선정했고 작지만 포상금도 주어졌다. 휴게소 입구에는 천사의 쪽지, 박순이님의 메시지를 확인하세요라는 안내판까지 설치됐다. 관광 명소처럼 된 것이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청소를 하고 쪽지를 붙였다. 유명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자신이 해온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성이 순이를 찾아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점잖은 인상.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는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 순이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박순이 님이신가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다. 네, 저인데요. 남성이 명함을 건넸다. 기업 대표이사 강태수라는 글씨가 보였다. 순이는 명함을 받아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이사, 왜 이런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걸까? 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딸이 몇 달 전에 여기서 선생님 쪽지를 봤어요. 그 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순이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태수의 딸 은지는 20살 대학생이었다.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게 짐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이 휴게소에 들렀고 화장실에서 순이의 쪽지를 봤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었대요. 딸이 그걸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요. 은지는 그날 이후 상담센터를 찾았고 부모와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한 목표를 조정했다. 휴학을 하고 잠시 쉬기로 결정했다. 부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진심을 듣고 받아들였다. 지금 딸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길을 찾고 있어요. 웃는 얼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강태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순이는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냥 쪽지 하나 붙인 건데요. 아닙니다. 그 쪽지가 제 딸의 인생을 바꿨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강태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순이에게 건네려 했지만 순이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순이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돌려줬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따님에게 전해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된다고.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는 휴게소를 떠났다. 그날 이후에도 비슷한 방문이 이어졌다. 쪽지 덕분에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 가족이 변했다는 사람들, 때로는 편지가 오기도 했고, 작은 선물이 배달되기도 했다. 순이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지만,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다. 휴게소 동료들은 순이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관리소장은 그녀의 계약 조건을 개선해줬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특집 기사로 다뤘다. 휴게소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순이는 그 모든 관심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의 행동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 어쩌면 자신은 단순히 쪽지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로 단절된 현대 사회에서 익명의 따뜻함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그 생각이 들자 순이는 자신의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순이의 쪽지가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방범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휴게소 화장실에 무분별하게 쪽지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점점 내용이 이상해졌다.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쪽지,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쪽지, 심지어 비방이나 욕설이 적힌 쪽지까지 등장했다. 화장실 거울은 쪽지들로 뒤덮였고 원래의 취지는 퇴색됐다. 휴게소 관리소는 모든 쪽지를 떼어내기로 결정했고 순이의 쪽지도 더 이상 붙일 수 없게 됐다. 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자신이 시작한 일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미안했다. 관리소장은 순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순이 씨. 당분간은 쪽지 부착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3년 가까이 매일 해온 일이 갑자기 멈춘 것이다. 아침에 무슨 메시지를 쓸까 고민하던 시간들, 거울에 쪽지를 붙이며 누군가를 응원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사라졌다. 며칠 동안 순이는 멍하니 청소만 했다. 쪽지 없는 거울을 닦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위로받을까 생각했다. 혹시 자신의 쪽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다.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이 직접 순이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쪽지는 사라졌지만 순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짧은 인사를 건네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순이는 그들과 대화하며 깨달았다. 쪽지는 매개체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쪽지가 없어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한 고등학생이 순이를 찾아왔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저 쪽지 더 이상 안 붙이시는 거예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정을 설명했다. 여학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전 매주 여기 지나가거든요. 학원 가는 길에 그때마다 화장실 들러서 쪽지 봤어요. 그게 힘이 됐는데 순이는 여학생의 이름을 물었다. 지수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대입을 앞두고 있었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매일 괴로워했다. 이제 그 쪽지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펜으로 한 줄을 적어 지수에게 건넸다.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한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지수는 그 쪽지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순이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쪽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모습을 보며 순이는 새로운 방식을 떠올렸다. 쪽지를 붙일 수 없다면 직접 만나서 말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더 개인적이고 더 진심 어린 방식으로. 순이는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을 시작했다. 청소를 하면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익숙해졌다.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그 질문이 때로는 긴 대화의 시작이 됐다. 사람들은 순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 자신의 고민을, 걱정을, 아픔을 털어놨다. 순이는 그저 들어주었다. 조언을 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위로했다. 어느 날은 울고 있는 중년 남성을 만났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다. 순이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남성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다. 20년 동안 일군 회사가 무너지고 빚만 남았다.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순이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들었다. 남성이 모든 이야기를 쏟아낼 때까지 1시간 넘게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힘드시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시겠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남성은 순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판단이 아니라 이해, 비난이 아니라 공감. 그것만으로도 남성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순이는 미소 지었다. 우리 다 힘들게 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남성은 휴게소를 떠나며 순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의 걸음이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순이의 이런 활동은 휴게소 내에서 소문이 났다. 말하는 천사라는 별명이 생겼다. 쪽지 대신 직접 대화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청소부. 관리소에서는 처음에 걱정했다. 청소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지. 하지만 순이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틈틈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남성이 순이에게 제안을 했다. 그는 유튜버였고 순이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의 일상을 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순이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자신은 카메라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튜버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메시지가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어요. 고민 끝에 순이는 동의했다. 만약 그것이 더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유튜버는 순이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카메라에 담았다. 아침 출근 모습, 청소하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순간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순이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로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영상은 휴게소 천사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5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친절해야겠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네요. 같은 반응들이었다. 유튜브 영상 이후 순이의 이야기는 더 넓게 퍼져나갔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강연 제의도 있었다. 순이는 대부분 거절했지만 몇 가지는 받아들였다. 특히 학교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의 강연은 흔쾌히 수락했다. 첫 강연은 지역 중학교에서였다. 체육관에 모인 500여 명의 학생들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다. 마이크를 잡은 손도 축축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을 마주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저 아이들도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하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자신의 삶, 남편을 잃은 아픔, 혼자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쪽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다. 누구 하나 떠들지 않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친절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순이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나, 은지, 지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 그들이 어떻게 작은 메시지 하나로 삶을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모든 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 요즘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학교 오기 싫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힘이 났어요. 순이는 그 학생을 꼭 안아줬다.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꼭 나아질 거예요.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작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후로도 순이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다. 노인복지관, 직장인 모임,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한 번 했다. 장소와 대상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같았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살아가자는 것. 어느 날은 교도소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수감자가 편지를 전해달라며 교도관에게 맡겼다. 순이는 나중에 그 편지를 받아 읽었다. 선생님, 저는 큰 죄를 지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죠. 하지만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순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희망.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 희망을 품을 자격이 있었다. 순이는 답장을 썼다. 그리고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순이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위선이다. 쇼하는 거 아니냐. 청소나 제대로 하지. 순이는 처음에는 그 댓글들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해주는 바람에 알게 됐다.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말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는 것이었다. 순이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려 했다. 대가를 바란 적도 없고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의심받는다는 게 너무 아팠다. 어느 날 밤, 순이는 혼자 집에 앉아 울었다. 왜 선한 일을 하려는데 이렇게 힘들까? 왜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의심하는 걸까? 그냥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휴게소에 출근했지만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었다.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혹시 저들도 나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 순이는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휴게소 관리소장이었다. 순이 씨, 요즘 힘들어 보이시네요. 순이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소장은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인터넷 댓글들 보셨죠? 저도 봤어요. 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이 씨, 제가 이 일 20년 넘게 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봤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런데 순이 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사람. 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의 선행을 의심하는 사람과 그걸 믿어주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일을 못하니까 남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어주는 사람들은 알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순이는 소장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순이 씨, 기억하세요. 악플 다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하지만 순이 씨 덕분에 힘을 얻은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에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그 말이 순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맞았다.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기억해야 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자신 덕분에 변화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였다. 순이는 다시 일어섰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비판이 두렵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며칠 후, 순이는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이었다. 저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제 자신을 의심했으니까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시작했고 계속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응원과 격려였다. 힘내세요. 당신은 특별해요. 저도 응원합니다. 순이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다. 시련을 극복한 순이는 더 강해졌다.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따뜻한 말 릴레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이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그것을 SNS에 공유하는 것. 해시태그는 샵 따뜻한 말 릴레이. 누군가에게 받은 위로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순이는 자신의 SNS에 첫 포스팅을 올렸다.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해준 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받은 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따뜻함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샵 따뜻한 말 릴레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따뜻한 말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오늘 동료에게 수고했어요. 엄마에게 사랑해요. 낯선 사람에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작은 말들이었지만 각자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됐다. 일주일 만에 참여자가 10,000명을 넘었고 한 달 후에는 10만 명이 넘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여러 단체에서 공식 후원을 제안했다. 순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와 손잡고 캠페인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순이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따뜻함을 퍼뜨리려는 사람들.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자, 독거노인을 돌보는 복지사,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교사, 모두가 작은 영웅들이었다. 순이는 그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만들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 모임은 작은 친절 나눔회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합류했다. 어느 모임 날, 한 참가자가 순이에게 물었다. 순이님,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 쪽지를 붙이기로 결심한 순간이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예요. 전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한 낯선 분이 제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힘든 순간에 받은 위로. 그것이 자신을 구했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일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일. 순이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 빛나는 별들처럼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3년이 흘렀다. 순이는 여전히 천안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게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다. 휴게소를 찾는 이들 중 많은 수가 순이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들렀다. 휴게소 한쪽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됐다. 쉼터라는 이름의 그곳에는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붙어 있었다. 순이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누구든 힘들 때 들어와 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곳. 순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공간에 앉아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를 읽곤 했다. 오늘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너무 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인사를 못해서 후회돼요. 취업이 됐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기쁨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그곳에 있었다. 순이는 그 메시지들 하나하나에 답장을 달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을 담았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후회는 당연한 거예요. 천천히 아물 거예요. 축하해요.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했네요. 그 작은 답장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어느 봄날, 순이는 미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에 연락이었다. 미나는 결혼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순이를 결혼식에 초대했다. 순이는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받아들였다. 결혼식 날, 순이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서울로 향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미나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행복한 미소, 밝은 얼굴. 몇 년 전 화장실에서 울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나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 쪽지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순이는 미나를 꼭 안아줬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자신이 쓴 작은 쪽지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미나의 남편을 만났다. 그는 순이에게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미나에게서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는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미나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죠. 아니에요. 일어설 힘을 주신 건 선생님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담긴 삶들. 순이는 그 삶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길 바랐다. 휴게소로 돌아온 다음 날, 순이는 여전히 같은 일과를 시작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걸레질했다. 변한 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이제 그녀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 점심시간, 한 젊은 여성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 3년 전에 여기서 선생님 쪽지 봤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쪽지 덕분에 버텼어요. 순이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여성이 밝게 웃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순이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행복하다니 저도 행복해요. 여성이 떠난 후 순이는 혼자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들, 이런 만남들, 이것이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따뜻한 교감, 그것이 순이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저녁이 되고 순이는 마지막 청소를 마쳤다. 휴게소는 조용해졌고 사람들도 대부분 떠났다. 순이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예전처럼 쪽지를 붙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메시지를 떠올렸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백발이 늘어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순이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도 수고했어. 잘했어. 퇴근길, 순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하늘에는 별들이 떠올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순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그 모든 것이 기대됐다. 앞으로도 계속될 여행,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여행, 따뜻함을 나누는 여행. 순이는 그 여행의 끝이 어디일지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시작할 하루였다. 버스가 왔고, 순이는 올라탔다. 창가에 앉아 밤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아픔도 많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이도 그 중 하나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선생님, 저 오늘 휴게소에서 선생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나네요.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순이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작은 친절로요. 그럼 세상은 더 나아질 거예요. 버스는 밤길을 달렸다. 순이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만났던 사람들, 나눴던 대화들, 전했던 위로들, 모든 게 소중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것이었다. 순이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몰랐다.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하는 여행. 그 길 위에서 순이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